생각을 바꾸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있고요. 많은 종목들이 급락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상한가를 지켜보면 바로 나올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고요. 오늘입니다. 오늘 화요일 제가 무료 강연 공부방 만들어 놨습니다.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요. 오늘은 테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니까요. 테마 순환매가 무엇인지, 테마는 어떻게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건지, 테마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또 시장부터 바로 체크 한번 해볼 텐데요. 시장을 보게 되니까 시장이 약간 올라옵니다. 위쪽으로 살짝 올라가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갈팡질팡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어느 쪽이 맞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오늘은 기관의 매수세가 살짝 들어와주고,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조금 눈에 띕니다. 이런 식으로 매수가 살짝씩 들어가면서 지수가 올라간다면 그나마 여러분들이 현금화하지 못했던 분들 이제라도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길 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 역시나 지수만 올라와 준다면 여러분들의 종목들이 그나마 손실을 좀 줄여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수익을 크게 낸다라는 개념보다는 손실을 조금 줄여볼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바라보았을 때 나쁘지 않다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지수가 살짝 저점을 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추세상 상승으로 돌아섰다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이른감이 있죠. 계속 떨어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추세는 아직도 하락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단기간에 상승 파동이 나오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상승 단계에 있는 이 시장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역시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FOMC가 있습니다. 우리가 페드라고 하죠. 연준이라고 하는 곳에서 금리, 앞으로 통화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나오게 될 텐데,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 미국의 국채 금리가 자꾸 치솟아 올라가고 있죠. 1.5%만 올라오더라도 경악을 금치 못했었는데 지금 1.6%를 넘어서고 있는 단계가 왔습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금리가 올라가는 데 있어가지고 연준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조금 쏠리게 될 것 같고요. 그 관심도가 이렇게 쏠리고 난 다음에 어떤 과정으로 또 진행이 될 것인지에 대한 불안함과 또는 궁금증이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아무래도 경기 부양책을 통해서 미국 경제 성장을 이끌어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약간 시끌벅적하죠. 아무래도 대선 준비도 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비리들이 나오게 되면서 그런 것들이 터져 나오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가, 경제는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는 올라가다 보니까 미국 지수는 올라갈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 지수는 지금 약간 불안해지고 있고, 그리고 달러 지수가, 달러라고 하는 것들도 역시나 환율 역시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환율이 상승하고 있다. 그렇다는 말은 미국의 경제력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미국은 달러를 엄청나게 풀어 제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엔 달러가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달러 가치가 올라가게 된다면 미국은 부강해질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럼 부강해지면 뭐가 우리한테는 안 좋을까? 미중 무역 전쟁, 역시나 중국과의 싸움에서 체질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미중 무역 전쟁 조금 심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불안감이 공존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지수가 당장 크게 올라가기는 조금 버겁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분석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하락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락에 대한 충격, 그리고 하락에 대한 대비를 좀 해놓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 같다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라든지 추가 매수를 너무 적극적으로 하신다면은 저는 약간 큰 코 다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 그 점 참고하셔서 조심스럽게 매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은 두 종목밖에 없습니다. 로지시스와 극동유화가 상한가에 들어가는 게 보여지고요. 10% 이상으로 올라온 종목은 21종목이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종목들이 올라와 있네요. 그리고 상한가에 들어갔다 풀린 종목들도 4종목이나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금은 변화무쌍한 시장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0% 이하로 빠지고 있는 종목들도 이렇게 3종목이나 되는데 차트 한번 볼까요?
쌍용정보통신 밑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뭐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뚝 떨어지는 이유는 보통은 유상증자다라고 보면 되는데 감자 후 유상증자하겠다라는 이야기에 역시나 주가가 폭락을 한 게 맞네요. 보통 이렇게 주가가 잘 가고 있다가 갑자기 뚝 떨어지는 현상을 만나게 될 텐데요. 우리가 주식하다 보면 한 번쯤은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 번 만나는 경우도 있고요. 한 번쯤 만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재무제표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였다라는 거예요. 돈도 그럭저럭 벌고 있고 뭐 나쁘지 않다 생각이 들었는데 유보율이 작습니다. 역시 들고 있는 돈이 조금 작다 보니까 체질을 위해서 아무래도 조금은 유상증자가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자본금이 너무 높죠. 400억 정도로 높기 때문에 감자도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건 여러분들이 공부를 조금 한다면 피할 수는 있지만 100% 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되었을 때 역시나 손절 이런 것보다는 기업의 가치와 가능성을 보고 괜찮은 기업이라고 생각한다면 조금 시간을 두고 장기 투자하는 수밖에 없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손절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유상증자한 이후에 오랜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바로 올라오지 않더라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유상증자 이후에는 다시 자리 잡고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쌍용정보통신이 그렇게 움직였고요. 그리고 메디앙스 상패 위기를 벗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래 재개가 진행이 됐는데 지금은 거래 재개 둘째 날부터 뚝뚝 떨어지고 있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런 거 잡으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BP도 역시나 무상증자 결정을 했으나 무상증자 결정이 이렇게까지 와닿지 않았나 봐요. 역시나 주식 수도 별로 없고 거래량도 많지 않다 보니까 관심이 별로 없는 종목이다 보니까 네가 유상증자한다고? 너는 뭔데? 그런 느낌으로 바라보는 것 같죠. 그리고 코다코 역시나 오늘 급락을 해서 출발하고 많이 올라왔습니다. 코다코는 사실 이렇다 할 만한 이유가 없었네요. 그냥 뚝 떨어진 거였습니다. 그래서 뚝 떨어지고 오늘 올라오고 있는데 딱히 이렇다 할 만한 이유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런 거 하지 마세요. 화성 LNA 역시나 상승하고 난 다음에 딱히 이렇다 할 만한 포인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신규 상장주도 하지 않는 게 좋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제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극동유화부터 한번 찾아볼 텐데요. 극동유화 왜 올라왔는가? 현금 배당을 하겠다라는 이야기 나왔네요. 주당 140원 현금 배당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 때문에 급등을 했는데 사실 이거 내용은 끼워 맞추기 나름인 것 같아요. 현금 배당하겠다라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왜 하필 극동유화만 급등하고 다른 현금 배당하겠다는 기업들은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역시나 이 기업에 있는 이 종목을 매집해 놓은 세력들이 뉴스를 잘 뿌려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는 괜히 들고 있으시는 것보다는 안 사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잡지 않는 게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아무래도 이렇게 이슈가 있어가지고 급등하는 종목들은 조금 이슈에 따라서 매도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나 이게 12월 31일 작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배당을 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사봤자 배당 못 받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기준으로 배당을 줄게요 라는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이슈가 크게 갈 거라는 생각은 잘 들지 않네요. 배당률도 그렇게 높은 편도 아니고 그냥 이슈화가 잘 됐다, 소문이 잘 퍼졌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기 때문에 5,000원 정도까지만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고, 로지시스입니다. 로지시스는 왜 급등을 했을까? 일단 중앙은행이 역시나 디지털 화폐를 발행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미국이라든지 우리나라도 그런데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을 하게 되면은 그건 조금 믿을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역시나 비트코인이라든지 다양한 우리 가상화폐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 암호화폐들이 주가라고 해야 될까요? 그 가격이 너무 왔다 갔다 하면서 가격의 급변동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게 거래할 때 안정성이 있을까?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다라고 한다면은 이 어느 장단에 맞춰서 우리가 라면을 사 먹거나 식사를 해야 될까? 어느 장단에 맞춰서 거래를 해야 되지? 야, 이거 가격의 변동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화폐로서 가치는 없는 것 같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중앙은행에서 관리한다라고 한다면 공급과 수요를 적절하게 유지하면서 지금이 우리가 쓰고 있는 통화 10,000원짜리라든지 달러와 같은 화폐처럼 급변하진 않고 그래도 적당 부분 변하면서 우리가 국밥을 먹을 때 7,000원 주고 먹는 거 내일도 7,000원 주고 먹으면 될 거잖아요. 근데 가격의 급변동이 있으면은 내일은 600원 줬다가 오늘은 7,000원 줬다가 어제는 7만원 줬다가 다음날은 또 70만원 줬다가 그 다음날 700원 줬다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자꾸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중앙은행에서 화폐를 만든다 이야기 때문에 로지시스가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화폐 개혁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ATM기를 만들고요. 키오스크 그런 관련주로 뭐 엮여 있는 기업인데요. 이제 아무래도 ATM기 하면 화폐랑 연관이 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엮여서 급등을 했습니다. 로지시스가 급등하니까 KCT 급등하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그 외에도 한네트 화폐 개혁 관련주입니다. 이런 것들도 급등하는 게 보여지네요. 그래서 역시나 지금 이런 테마들이 조금 움직이고 있는데 그럴싸한 테마들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폐 개혁 관련주에 너무 이렇게 우리가 몰이 사냥 당하는 것처럼 몰려다니는 것보다는 역시나 아직까지는 움직이지 않은 테마에 좀 관심 가지는 게 어떨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지금 당장 유행하고 있는 것에 우리가 자꾸 이렇게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조금 중장기적으로 유행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역시나 화폐 개혁이라든지 이런 것들 나오게 되면은 블록체인 기반이기 때문에 보안 관련주는 제가 핵심이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죠. 보안 관련주는 장기적으로 모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는 역시 식량난 이거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식량난에 대한 이야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식량 관련주 역시 여전히 잡아야 된다. 뭐 오리온 같은 경우도 역시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지금은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상승하고 자꾸 올라가려고 폼을 잡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역시 미리 잡아놨으면 득이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 많고 여러분들 교체할 만한 종목들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투자하신다면은 지금은 그렇게 어려운 시장은 아닐 것 같습니다.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도록 생각하실 수 있도록 지금 이 시장 좀 조심스럽게 매매하면서 앞으로 올라갈 종목에 관심을 가져보자. 그리고 매수했으면 기다려보자 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쳐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